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내일 오후 6시까지 이어지는 사전투표는 익산과 군산의 50여 개 투표소에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실시된 조기 대선으로 유권자들의 투표 의지가 강해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요양시설에 급증하고 있는 입소자들의 투표권 행사가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고 인지 능력도 떨어져 공식 투표소까지 이동해 투표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관시설 투표소 제도가 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립 추진이 무산됐던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자리에 기업성장센터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수출복합센터와의 소송에서 군산시가 승소했기 때문입니다. 군산시는 300억 원을 들여 기업성장센터를 내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익산과 군산은 50여 곳의 투표소가 내일 오후 6시까지 운영됐는데요. 사전투표 첫날 출근하기 전에 투표장을 먼저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등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실시된 조기 대선인데 과연 투표율 기록을 갈아치울까요? 사전투표 현장을 KCN 금강방송이 다녀왔습니다. 21대 대선 사전투표소. 이른 아침부터 유권자들이 몰리면서 긴 줄이 형성됐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러 온 근로자부터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온 어르신까지 더 나은 나라가 되기를 영원합니다. 허리 아파 못 걸어요. 아 좋아요. 내 맘대로 다 하고 잘만 살게 해주면 되는 거죠.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투표장을 찾은 가족도 눈에 띕니다. 아이가 투표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부재도 알려주고 그래서 지금 부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알려주려고 데리고 왔어요. 익산과 군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는 56곳.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평생학습관과 초등학교 도서관 등 지역별로 별도 투표소가 운영됐습니다. 연령대를 불문하고 많은 유권자가 투표장을 찾았습니다. 나라가 잘 되게 해달라고 잘 될 만한 사람을 찍었지요. 예, 지금 경기 침체돼가지고 정말로 힘들잖아요. 어떻게 되려나 궁금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나니까 개우는 마음이 들고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투표 참여를 독려해왔던 단체장들도 유권자로 투표장을 찾았습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은 삼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학생교육문화회관을 찾아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 때문에 최종 투표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에 치러진 20대 대선의 전북 전체 사전 투표율은 48.63%, 당시 익산은 47.14%, 군산은 45.37%였습니다. 또 지난해 치러진 22대 총선에서는 전북 38.46%, 익산 37.25%, 군산 33.48%였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대선이 조기 대선이잖아요. 불법 계엄과 탄핵으로 인해서 발생한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관심도 많고 후보 같은 경우도 양자구도가 아니라 지금 삼자구도로 현재 형성이 돼 있어서 더 집중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바라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유권자들. 앞으로 대한민국 5년을 책임질 적합한 인물을 뽑으려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 익산과 군산의 사전투표율이 지난 대선 투표율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익산은 전체 선거인 23만 4,688명 가운데 7만 5,427명이 투표에 참여해 첫날 사전투표율은 32.14%를 기록했습니다. 또 군산은 전체 선거인 22만 1,550명 가운데 6만 6,618명이 투표를 마쳐 첫날 사전투표율은 30.07%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익산의 첫날 사전투표율은 21.51%, 군산은 20.7%를 기록했던 것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참여일기가 이어진다면 최종 사전투표율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요양시설에 입소한 유권자 수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투표할 수 있는 여건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데요. 기관시설 투표소 제도가 있지만 설치 조건과 현장의 인력 부족으로 고령 유권자의 참정권이 제한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익산과 군산 유권자 중 65세 이상 비중은 23.4%. 이들은 투표율도 80%를 넘을 만큼 정치 참여 의지가 높은 세대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요양시설에 입소하면 현실은 달라집니다. 현행법상 기관시설 기표소는 입소자 10명 이상이어야 입소자들은 투표권 행사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력이 낮은 고령자에게는 시설 기표소가 아닌 투표소까지 가야 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제도는 있지만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 인지 못하시는 분들은 출퇴 자체를 못하고 이러니까. 지방에서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익산만 봐도 19대 대선 당시 65세 이상 유권자는 약 5만 명이었지만 올해는 6만 5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7년 사이 약 30%가 증가한 겁니다. 하지만 익산에 설치된 기관시설 투표소는 전체 82곳 중 단 3곳에 불과합니다. 군산의 경우도 교도소를 제외하면 요양시설 전용 투표소는 사실상 한 곳뿐입니다. 이처럼 일부 요양시설은 인력 부족과 관리 부담 등의 이유로 거소 투표소 설치를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여기서 투표소 설치를 원하면 해당 시설에다가 요청을 서로 제출해라. 네 기간 내에 요청이 없었어요. 그러면 설치를 안 해요. 10인 미만은. 의무 설치가 아니기 때문에. 고령 유권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제도적 장치는 현장의 여건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앞으로 요양시설 유권자 수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어 이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기표소는 있지만 투표는 어려운 현실. 고령 유권자의 참정권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CN 박예린입니다. 올해부터 3년 동안 군산항에 220억 원을 투입해 준설량 140만 세제곱미터 규모의 유지준설 공사가 추진됩니다. 군산해수청은 우선 올해 확보된 65억 원으로 현재 4에서 5m에 불과한 33번 선석 수심을 11m로 11에서 12m인 유연탄부두 74번 선석의 수심을 14m까지 준설할 예정입니다. 준설량은 23만 세제곱미터이며 준설토는 금란도와 칠부두 투기장에 처리될 계획으로 올해 말까지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준설이 마무리되면 토사 퇴적에 따른 수심 악화로 기능이 저하된 부두 운영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209 조성공사가 본격 추진됩니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오늘 스마트 수변도시 209 2.67제곱킬로미터에 대한 조성공사를 입찰 공고했습니다. 209의 공사비는 3,553억 원이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2개월입니다. 공사는 올해 상반기 2409 조성공사를 순차적으로 발주한 뒤 309 조성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09는 수변도시 특화 전략의 핵심 구역이며 중앙수로와 호소 등 친환경 수변 공간을 중심으로 한 도시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환경생태단지에서 희귀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 새만금관리단은 단지 내에서 수달과 삭, 흰꼬리 수리, 맹꽁이 등 20종의 보호종을 비롯해 413종의 야생동물 서식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환경생태단지는 축구장 53개 면적에 달하며 313종의 식물 15만 주가 심어지고 습지가 조성돼 있습니다. 익산의 기업 맞춤형 쌀 생산단지가 4,000헥타르를 넘어섰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올해 생산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14배인 4,150헥타르입니다. 앞으로 생산될 쌀은 CJ 햇반과 본도시락 등 대기업 제품 원료곡으로 공급되고 수도권 학교급식으로도 제공됩니다. 익산시가 푸드테크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가 내년에 준공되면 대체식품 핵심 기술 개발과 시제품 생산 실증에 나섭니다. 또 푸드테크 산업육성 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전문 인력 양성, 창업 지원을 통해 푸드테크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방침입니다. 아울러 메타버스 기술을 접목하는 등 식품산업 디지털 전환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국내 푸드테크 시장 규모는 61조 원, 세계 시장은 665조 원에 달합니다. 전북이 경제성장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발표한 3월 경제 동향을 보면 제조업 생산은 1년 전에 비해 12.9%가 줄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화학 마이너스 15.3%, 자동차 마이너스 14.5% 등입니다. 반면 대형 소매점 판매는 9.5%가 늘었습니다. 원광대병원 등 도내 수련병원이 전공의 추가 모집을 진행했지만 지원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원광대병원은 150여 명의 전공의를 추가 모집했지만 구체적인 지원자를 밝히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전북대병원도 230명이 넘는 전공의를 추가 모집했지만 극히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수병원은 50여 명을 모집했지만 4명이 지원했습니다. 새만금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 건립을 둘러싼 소송에서 군산시가 승소하면서 대체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군산시는 복합센터 일부 예정지에 300억 원을 들여 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 성장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 예정지. 2년 전 민간 사업자가 자금 조달에 실패하고 새로운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면서 사업은 무산됐고 예서 확보한 국비도 모두 반납했습니다. 이런 데다 사업자가 군산시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제기하면서 1년 넘게 기나긴 법정 공방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2일 군산시가 실시협약 존속 여부를 둘러싼 1심 소송에서 이기면서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자의 실시계획 미제출과 자금 조달 실패를 협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대체 사업으로 27년까지 320억 원을 들여 이곳에 기업성장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65실의 임대형 생산 공간을 중심으로 행정 지원과 컨설팅, 교육이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 지원 시설을 짓겠다는 겁니다. 중소기업의 입주를 지원하고 부족한 편의 서비스 기능을 직접화한 공간으로서 중소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입주기업과 근로자의 정착 및 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미 2년 전 정부의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고 올해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도 반영됐습니다. 시는 타당성 연구 용역이 끝난 만큼 올 하반기에 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착공할 예정입니다. 아직 사업자의 항소 여부는 남았지만 법원이 군산시 손을 들면서 대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난항을 겪어온 군산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 7년 만에 기업 성장센터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시가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추진합니다. 시에 따르면 사업은 다세대 건물 내 주소가 없어 각종 행정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가구에 상세주소를 부여합니다. 상세주소가 없는 건물은 세금 고지서 등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문서가 전달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올해 71가구를 대상으로 상세주소 직권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전북도가 군산 말도 등대를 해양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전북도는 오늘 군산 말도 등대를 직접 찾아 해수부의 등대 해양문화공간 조성 사업 공모 대응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말도 등대의 해양문화관광 거점으로서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오는 6월 말 예정된 정부 공모에 앞서 실행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겁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전국에서 한 곳만 성전되며 40억 원이 지원돼 전시와 체험, 교육공간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국제스포츠 전문가들과 자문회의를 열고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국내외 스포츠 분야 교수 연구원 등 18명으로 구성된 자문단 회의를 열고 유지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국제 스포츠계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실질적이고 차별화된 유치 방안과 전주가 가진 지역 자산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가 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군산 시민이 언제든 볼 수 있도록 실시간 중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오늘 논평을 통해 지난 16일 입법 예고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을 언급하며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중계방송 조항이 신설됐지만 중계 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 한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 실질적인 확대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한 조항 신설에 머무르지 말고 실시간 중계나 영상 회의록, 시민 방청 확대 등 구체적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도내 농민단체들이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1대 대선을 통해 출범하는 새 정부가 식량 주권을 확보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농 정북도연맹 등 6개 단체는 미국 트럼프 정부가 농업 통상 협상을 통해 쌀과 쇠고기 등 주요 농산물 추가 개방과 위생 검역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농민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라며 새 정부는 농산물의 일방적 개방을 막고 지속 가능한 농민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익산 왕국면의 한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15분쯤 왕국면의 인터넷 쇼핑몰 물품 창고에서 불이 나 4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1억 5천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익산에서 펜싱 국가대표 선발전이 열립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다음 달 5일까지 실내 체육관과 반다비 체육센터에서 선발전이 진행됩니다. 전국 각지에서 선수와 임원 등 1,100여 명이 익산을 찾습니다. 익산시청 펜싱팀도 남자 에페와 여자 사브르에서 권영준과 정병찬, 최신희 등 9명이 출전합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함 회송에 해경 경비함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일인 다음 달 3일 경비 함정을 투입해 도서지역 투표함 회송 업무를 지원합니다. 군산에서 투표소가 마련된 도서지역은 7곳으로 옥도면 어청도와 관리도, 박축도, 말도, 계야도, 연도, 비야도에서 투표가 진행됩니다. 투표지와 투표함 수송은 여객선이 이용되며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8시에는 행정선과 해경 경비함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경찰이 농업법인 대표가 인삼투자를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고소장에는 완주에 농업법인을 둔 A씨가 투자자들에게 수천만 원을 투자하면 자신들이 운영하는 농장을 분양한 뒤 원금과 인삼을 제공하겠다고 속였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약속된 원금과 제품이 제공되지 않자 A씨를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완주와 서울 등에서 여러 건의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병합해 수사할 예정입니다. 도내섬 발전 사업이 2027년까지 추진됩니다. 전북자치도는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균형 발전을 위해 1,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를 통해 20여 개 섬의 방파제와 인도교 관광로, 오토캠핑장, 어촌 관광농원 등이 만들어집니다. 기반 시설이 조성되면 섬 주민 소득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내 신혼부부가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도내 신혼부부 수는 2019년보다 23%가 줄었습니다. 또 신혼부부 가운데 주택 소유 비율은 48%로 1포인트가 낮아졌습니다. 도내 신혼부부와 자가 비율이 하락한 것은 청년 인구 유출과 경기 침체 등이 주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선유도 해수욕장이 오는 7월 9일부터 8월 17일까지 40일 동안 운영됩니다. 군산시는 어제 실무협의회를 열고 지난해보다 하루빨리 개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장 기간 동안 시는 종합상황반과 현장점검반, 안전관리반 등 3개 반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선유도 해수욕장은 길이 1,200m, 폭 50m, 총 면적 6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서해안 대표 관광 명소입니다. 군산시 어청도 낭만여행이 다음 달 7일 열립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해양경찰서의 협조로 여객선 운항 일정을 조정해 어청도의 낮과 저녁을 모두 즐길 수 있도록 준비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선내에서 어청도 홍어 이야기 토크 콘서트와 노을 포토타임을 즐기고 섬에 도착한 뒤에는 어청도 먹거리, 특산품 판매, 섬 걷기 여행, 사진 투어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번 여행은 참여 관광객이 모집이 조기 마감되는 등 전국에서 관심을 받았으며 군산시는 이번 여행을 통해 어청도를 대표하는 군산 참홍어 홍보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군산대학교가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군산대는 입학사전관 교육과 훈련 강화, 지역 고교와의 협력 확대 등 공교육 중심의 대입 전형 모델을 만들고 지역 고교 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대학의 고교 교육 반영 등 대입 전형과 학생의 입시 부담 완화를 위해 2014년부터 추진됐습니다. 군산시가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지표 달성률 98.15%를 기록하며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종합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군산시는 정성 정량 분야에서 68.7점, 노력도 분야에서 32.5점을 받아 총점 101.2점을 기록했습니다. 시는 매월 추진실적 보고회를 통해 목표 달성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직원 교육 및 컨설팅으로 부서 간 소통에 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폐연수막 자원화 사업이 하반기 우수 사례로 선정돼 시군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군산시는 이번 평가를 통해 재정 특별교부세를 확보했습니다. 군산시 자원봉사센터장에 송천규전 나운이동 동장이 선정됐습니다. 군산시 자원봉사센터는 어제 이사회를 열고 센터장 후보에 오른 2명을 놓고 심의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임 송 센터장은 다음 달 1일부터 2년 동안 군산시 자원봉사센터를 이끌게 됐습니다. 송 센터장은 지난 1981년 공직에 첫 발을 내디딘 뒤 감사계장과 공보계장, 중앙동장과 나운이 동장을 역임한 뒤 2020년 6월 퇴임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만금 고용축구 일자리 지원단이 새만금 잡박람회를 엽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다음 달 5일 새만금 컨벤션센터에서 도내 주요 기업 40여 개 유망기업이 참여해 채용정보 제공과 현장 면접 등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자와 소통할 예정입니다. 또 고용지원 사업 홍보와 구직자 모집, 취업 사진 촬영 지원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백제문화체험관은 6월 호국 보훈의 날을 맞아 특별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국군장병과 국가유공자는 인생 4컷 무료 촬영이 가능하며 모든 방문객들은 활쏘기 체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백제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순국 선열과 호국 영용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운영됩니다. 군산 콘텐츠 팩토리에서 군산 시내를 직접 촬영하고 영상을 제작해보는 군산을 기록하다 영상 제작 기초교육을 진행합니다. 촬영이나 편집에 관심 있는 군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 과정은 영상 촬영 기초 이론, 촬영 실습, 영상 편집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군산은 26도,
익산은 27도를 보이겠습니다. 기온은 11도에서 27도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주간 최고 28도를 보이겠습니다. 군산은 주간 최고 26도를 보이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로 매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